(12월 28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장 막판 하원이 오는 30일 개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4%, S&P 500 지수는 0.12%, 나스닥 지수는 0.14%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 재정절벽 협상 기대감 속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프랑스는 0.59%, 독일은 0.26% 상승했고 영국은 전날과 비슷했지만 당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 2.1%를 기록한 뒤 내년에는 3%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소비자 물가는 2.7%로 2%대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경상 수준은 300억 달러 흑자를, 취업자는 32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12년 서울 외환시장이 오늘 폐장합니다. 올해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양적 완화와 국제신용평가사의 한국신용등급 상향 조정 등에 힘입어 원달러 환율은 단숨에 1,070원 선까지 내려갔고 내년에는 원화 강세 지속으로 원달러 환율이 1,040원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주식시장은 이슈도 많고 출렁임도 심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2012년 주식시장은 문을 닫게 되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를 짓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로 하루 종일 출렁임이 심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기관론이 힘을 얻으면서 장중 낙폭을 키웠다가 협상이 재개됐다는 소식에 낙폭을 줄이며 약품 확보에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는 배당날 효과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이 들어왔죠. 상승세로 양지수 모두 마감이 됐는데 오늘 하루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잠시 후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장중 한때는 100포인트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종가로는 낙폭을 많이 줄여주면서 마감을 했죠. 오늘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 꽤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역시 재정절벽 우려 때문인가요? 이 소비자 심리지수 매우 좀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네.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에도 최저치를 나타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어느 정도 4년 반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면서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우려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 한번 봤을 때 재정절벽이라는 이슈 말고는 크게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 없죠. 그만큼 재정절벽 자체가 어느 정도 가지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해결이 되는 것도 좋은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긴축 정책을 계속적으로 펼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대감은 작용을 하되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 자체가 작용을 하는 시장이니만큼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도 불안전한 그런 시장 자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2012년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체크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일단 시청자분들한테 네. 죄송합니다. 일단은 오늘도 어느 정도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도 네. 관망을 해보자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의 키워드는 살아나는 코스닥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도 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그쵸. 어느 정도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만큼 시장 상황이 상당히 불안하다는 거죠. 코스피에 어느 정도 수급 자체가 쏠려 있던 부분이 어느 정도의 코스피 자체가 수급 공백이 생기면서 그 부분 자체가 코스닥으로 넘어오는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연말에 어느 정도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투신권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에서 상당히 코스닥에 대해서 중소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한번 시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추세적 반등이냐, 그렇게 한번, 의견이 분분한데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한 번쯤 코스닥이 강하게 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일단 일봉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던 21선 자체가 지금은 4번의 어느 정도의 돌파 시도 끝에 지금은 돌파를 했는 상황이고요. 밑에 거래량을 한번 보시더라도 거래량 역전 현상이 조금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 자체가 상당히 강해졌다는 걸 의미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래량까지 동반한 매수세,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의 바닥권을 다지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아직까지 2000선 자체가 지금은 저항권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매물 자체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한 번만에 뚫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매물 자체가 지금은 악성 매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투신권의 계속적인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죠.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신권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바로는 거의 시장 자체를 벌써 닫았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벌써 마감을 했는 상태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대신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수익률 자체가 쉽게 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게임주라든지 아니면 전자결제주, 그리고 엔터주 관련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실적적인 분위기 자체가 나타날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나타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IT 부품 위주로 상당히 매기세가 쏠리면서 외국인과 그리고 투신권의 매수세가 쏠렸죠. 그만큼 3분기까지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계속적인 신고가를 내던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게임주라든지 아니면 전자결제주 같이 고평가된 종목군들보다는 차라리 IT 부품 같이 아직까지도 실적적인 개선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실적적인 그런 고평가가 아니고 실적에 맞게끔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한 번씩 더 찾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코스닥을 지금은 이제 비관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시장 자체의 흐름을 따라서 지금 투신권의 매기세 자체는 지금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덕목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계속적인 순매수는 여기서 저점을 받쳐주고 올리겠다는 어느 정도 의지가 조금 표명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1월 2일 날 9시에 다시 한번 9시부터 이제 다시 만나게 되죠. 네. 그런 때 이제 다시 우리가 코스닥에 대해서도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키워드까지 한번 정리를 잘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로드스탁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AS 받아볼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저희가 지난 12월 10일에 추천해드리고 AS도 한번 살펴봐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종목 어제도 급등세가 나왔어요.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주식 배당 때문에 네. 주가가 떨어져서
해서 네. 또 이런 상황을 처음 겪으시는 분은 이게 또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으실 텐데요. 네. 일단 뭐 그 배당을 이미 결정을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배당 일자는 구체적으로 공시가 되겠지만은 그때 주식으로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주가가 떨어져서 출발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약 한 29,000원대를 넘어간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네. 그것은 이제 각 증권사 차트별로 수정 주가를 사용 안 하시면은 실제 주가가 얼마인지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쨌든 그 공매도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 의지가 주가를 더 끌어올린 듯 하고요. 이런 형태의 매수는 다시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예상을 좀 더 하고 있고, 제가 2차 매도 목표가로 제시를 했던 가격이 31,500원에서 32,000원인데요. 이것이 이제 배당락이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가격으로 기준 잡으시면은 26,500원에서 2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상승을 하면은 2차 네. 목표가에도 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크게 문제는 안 되는 상태고 그대로 보유 전략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셀트리온이 그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1위입니다. 그 이 종목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해주고 그 밖에 이제 그 기관들의 매수가 좋았던 게임빌이라든지 이런 선호 종목군들이 어제 상승을 일제히 하면서 주가의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는데요. 이 또한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특히 네. 코스닥 시장에서 수익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서 대응을 하시겠고 제가 사실 방송을 통해서 게임빌하고 네오이즈 게임즈를 추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종목은 아쉽게도 그때 손절 가격을 살짝 건들면서 실질적으로는 손절 이탈이 돼버린 상태에서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일단 뭐 대응 자체는 그렇게 됐지만은 또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좀 언급을 좀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게임빌 같은 경우는 어제 주가가 12%까지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앞에서 급락이 나와버린 흐름이 나오고 거기서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저점을 잡는 구간에서도 계속 거래가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트상으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들 자체가 애초에 거래량 증가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는 것은 손바뀜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가의 급등세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더라도 새롭게 시장이 살아나고 종목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은 결국 또 그 종목들을 다시 끌어올리기 때문에 매도를 좀 하셨더라도 다시 또 눌림목에서 재공략을 해보신다든지 이렇게 가시는 게 좋겠고 매도를 안 하셨다면은 지금은 당분간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한 네. 12만 원권까지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게임 신규 런칭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이슈가 끼어드는 상태인데요. 박근혜 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원에다가 이제 네오이즈 그 사장을 인수위원으로 임명을 하면서 네. 정치적인 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강하게 올라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는 추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혹시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목표치까지 그대로 끌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게임빌과 네오이즈 게임즈도 AS 도와드렸고 그리고 셀트리온 2차 목표가 도달도 가능하니까 보유하신 분들 잘 한번 홀딩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증시에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 어느 업종인지 살펴볼 차례인데 어느 쪽으로 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시장에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면은요, 기관들이 선호하는 주식들, 그 다음에 박근혜 인수위원회가 출범을 하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소형 그 기관 선호주들이 주로 반등세를 타면서 코스닥 지수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요. 또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 기관 선호주는 쉬어가는데 반면에 정치적인 관련주들은 상승세를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순환매가 발생이 되면서 하루는 이쪽이 오르고 하루는 저쪽이 오르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 선침해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형태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예전처럼 정치 테마가 인맥 관련주나 뭐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공약으로 내세웠던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그 관련주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그 정책이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낙폭 과대에 따른 반전이 강하게 나온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관련주들은 한번 노림수를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쪽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거든요. 그래서 경제민주화 관련주들의 매수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러다가 종가에 좀 밀리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종목들을 보시면은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KCT 같은 경우에도 어제 주가가 11%까지 상승을 했었고, 네. 그리고 종가에는 3%대로 밀렸지만은 최근 며칠 사이에 계속 오르는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주연테크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경제민주화 관련주로 해서 부각이 됐던 종목인데 사실 최근 들어서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어제하고 그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KCS 같은 종목이라 KCS도 어제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봉 같은 종목들도 어제 장중에 12%까지 상승세를 타면서 상당히 강한 진행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들에 지금 현재 순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종목들은 지금 리스크도 좀 큰 편이고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중소형 기관 선호주에 대해서 핵심적인 포트로 선정을 해놓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단타 대응을 하는 형태로 가신다면은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지킬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 관련주 테마 형태로 한번 접근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제 민주화 관련주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들어봤는데 이어서 관심 종목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 중에서도 그나마 제일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경봉입니다. 경봉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그런 호재성 내용도 있지만은요, 그 현금 배당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까지도 호재가 같이 발생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연속적으로 12월 중순부터 꾸준히 올랐던 종목입니다. 사실 경봉 같은 경우는 현금 배당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회사 자체가 현금 배당을 할 여유가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 투자자들께서 만약에 이 종목을 공략을 하시더라도 무상증자에 대한 일정을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8일 날 기준이 되니까요.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주식은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입금이 되지만은 실제 금액은 바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그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똑같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그걸 싫어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시기가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잘 고민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역시 단기 대응만 유효한 상태입니다. 네.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제민주화 관련주는 아직 초기 단계에서 조금씩만 오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빠져버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경봉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주간을 꾸준히 올라선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세가 검증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깨고 내려가는 손절 가격만 정확하게 지켜주신다면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단기 대응으로 포커스를 맞춰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매수가는 5,220원, 현재 전일 종가 기준으로 가시는 게 가장 무난하고요. 목표가도 아주 타이트하게 짧게 잡아서 6,000원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기준가도 4,700원 정도로 좀 짧게 손절 라인을 잡아서 깨고 내려가면은 바로 과감하게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가장 무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단기 대응이 가능한 경보 경제민주화 관련주로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 타파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대표님 올해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청성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자 오늘 2012년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을 끝으로 잠시 쉬어가게 될 텐데요. 그동안 빠른 매매 그리고 현금화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새해 준비해야 될지도 살펴봐 주시죠. 예, 오늘 미증시들이 조금 빠졌죠. 제가 볼 때는 오늘 또 조금 쉬어가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2012년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2년의 장에 이제 역시 화두는 삼성전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역시 1등 주식이다. 이게 이제 가장 화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원래 2012년을 되돌아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1등 주식 삼성전자를 사지 못하게 한 것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들어서 한 번 더 사과와 용서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계속 어제 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장 전체적으로 쉬어갈 때 삼성전자를 땡겼고 또 기관과 외국인들이 전부 또 삼성전자만 집중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삼성전자 매매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삼성전자를 못한다면은 계속 1등 주식, 업종의 1등 주식, 모든 디스플레이라든지 전자 부분, 모든 부분의 1등 주식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모든 장고장에 한 주 정도는 계속 갖고 있으면서 주가의 흐름이나 흐름 폭 자체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면서 여러분 더욱더 올해 한번 2012년을 뒤돌아보면서 2013년도 삼성전자 같은 이런 1등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매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어쨌든 간 어제도 종합주가지수 차트가 5일, 10일 데드크로스 상태에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 올리는 부분이 소수 몇 종목 고가주를 갖고 끄집어 올리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우리 개인들이 갖고 있는 저가주가 이제 못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래는 상승과 하락이 크게 이제 두 번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 폭 자체가 낮으면서 여러 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여러 번 있는 중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은 희비가 굉장히 엇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희비에 엇갈리는 핵심의 1등 주식이 계속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 물리더라도 1등 주식에 물리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기술적 분석적으로 봐서는 오늘은 장 자체는 밋밋하면서 조금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제도 빠질 걸로 예상했는데 어제 삼성전자를 인하여 주가 땡기는 그런 모양입니다만 오늘 또 여러분께서 극하더라도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일본 증시가 이제 큰 폭으로 뜨고 그 나머지 유럽 증시가 조금 뜨고 또 미 증시는 빠지고 글로벌 증시가 지금 계속 혼조를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장도 계속 코스닥은 오르고 코스피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장인데 지금 코스닥이 오른다 해도 조족지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거는 조금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앞이 안 보일 때는 아예 싸움을 안 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쉬어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강력하게 살 그런 모양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턱하니 쉬어가는 것도 충분히 좋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현금화는 계속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쉬시고 2012년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여러분 장고장과 여러분 매매 내역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그런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장세가 1950 상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체감지수는 1650이거든요. 이건 뭐를 말하냐면 우리가 그만큼 패러다임에 참여를 못했다. 그 패러다임이 2012년 패러다임이 1등 주식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2013년 내년에도 상반기에는 그 패러다임이 계속 1등주의 포인트를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거의 30% 가까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40%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이 모든 보조 지표들을 보면 상승해서 지금 정체 서서히 이제 조정받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굉장히 잘 자중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은 대형주 중에도 스몰캡 그러니까 상승 후에 쉬었다가 돌아가는 종목 그런 종목 쪽으로 하지만 수익은 크게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로 보면 고점이 지금 캔들이 오늘자로 9개입니다. 9개인데 결론은 11이평 자체가 굉장히 둔탁해진다는 거거든요. 이평 중에 장대 음봉 나는 거, 장대 양봉 나는 게 11이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한 템포 푹 쉬어가는 것도 넉넉한 자리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2012년 여러분의 베풀어진 사랑 너무나 감사하고요. 2003년 혹 2012년에 제가 여러분을 덜 섬긴 부분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2003년 더욱더 여러분을 섬기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노력하는 청송촌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2012년 부족한 사랑 2013년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는 청송촌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 오늘 전망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과 함께 오늘의 최강 종목 발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2012년 마지막 날 증권시장을 행복하게 오픈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추천주는 대우증권입니다. 일주일 전 제가 추천했던 종목인데 상승 추세라서 기쁩니다. 현재 증권주 중에서 외국인 기관 순매수 증가 1위 종목입니다. 향후 증권시장 상승 시 대장주가 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우증권 차트 보겠습니다. 예, 먼저 도표를 보시자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한 달 이내에 계속 순매수가 증가하면서 기관 쪽에서는 약 400만 주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차트를 보시자면 현재 바닥권에서 꾸준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MACD 오실레트도 상승과 하락에서 다시 양봉 전환하는 보조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리도도 60으로 안정적입니다. 보유기간은 거래소 우량주이기 때문에 약 2주로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어제의 저점인 11,500원에서 12,000원 사이로 두 번으로 나눠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전 고점 13,750원인데 저는 항상 다른 분에 비해서 한 200-300원 낮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즘같이 불안한 장세에서는 먼저 파시는 분이 최고의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 전 고점은 13,750원이지만 저는 13,500원 라인에서 먼저 분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13,500원으로 약 10% 정도 예상 수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21선 라인인 11,200원입니다. 오늘의 추천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대우증권 저희 다시 한번 재추천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AS도 한번 해볼 텐데요. 코리안리 이 종목 역시 흐름이 좋더라고요. 네. 코리안리 AS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AS 종목은 코리안리입니다. 국제신용등급기관인 S&P로부터 7년 연속 안정적인 등급을 받은 회사입니다. 안정적인 담보력 수준과 수익 추구의 안정성, 위험관리 등을 인정받은 회사입니다. 향후 상대적 등급 우위를 통해 시장 확대 및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 바닥권에서 장기 평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이 자리에서 약 5에서 10% 이상 상승 가능합니다. 목표가는 12,300원이고요. 상승 시 두 번으로 나눠 분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큰 수익보다도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을 챙기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항상 안정된 마인드, 생각, 행동이 실천으로 움직일 때 여러분 계좌는 성공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매매에 차분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AS 종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코리안리까지 AS 받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명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금요일 오늘장 증권사별 리포트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HMC 투자증권입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LG상사. 4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되며 PER 8배 내외로 매력적인 구간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는 59,000원입니다.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JNK 히터. 4분기 실적은 전분기 대비 소폭 개선될 것이다. 2013년 완만한 외형 성장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 의견 역시 바이를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신영증권입니다. 태영건설. 동사가 수행한 임대형 민자 사업 정산에 따라 4분기 원가율이 전년 대비 3.8%포인트 개선될 전망이라며 투자 의견 바이, 목표가는 8,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대양전기공업. 주력 사업인 선박 조명과 플랜트, 방산 등 전 부분에서 안정적인 실적 흐름이 지속된다며 투자 의견은 바이입니다. 끝으로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고려아연. 2013년 순이익 1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비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투자 의견 바이, 목표가 48만 원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HMC 투자증권 박지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일단 뭐 미국 시장이 그나마 낙폭을 만회하면서 막판에 좀 장후반에 반등 시도한 거 좀 인상적인 그런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그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의 어떤 큰 폭의 떨어졌던 흐름들이 결국 타협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로 지금 만회를 좀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뭐 우리 시장은 휴장이긴 하지만 미국 시장은 또 열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음 주 초까지 일단 촉각을 좀 곤두서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주말과 다음 주 초까지 해외 시장 쪽에서 일단 변동성 좀 방향성 좀 나오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IT 업종과 그다음에 낙폭과의 중소형주들의 강한 흐름들이 국내 시장에 좀 연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좀 더 이어질 거라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소위 말해서 우리가 1월 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그런 소위 말해서 IT라든지 뭐 미디어, 중소형주, IT 부품주 이런 쪽에서 아마 좀 흐름들이 좀 내년 초까지 좀 이어지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반대로 큰 종목 대형주 중심에서는 오히려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어떤 대형주들이 다소 좀 쉬었던 그런 방어적인 종목들이 어떤 틈새 전략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고요. 오히려 반대로 소재라든지 산업재 섹터 종목들은 좀 가격 조정이 예상되고 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일단은 섹터 패턴 초이스하실 때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 어느 가격적 조정이 마무리됐을 때는 충분히 새로운 유동성 랠리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쪽에서 유동성 랠리를 하기 전에는 미리 보초서는 그런 매매보다는 다음 주 초에 방향 나올 때 일단 큰 대형주 종목의 전략은 다음 주 중순 정도 해서 중간 정도에서 전략을 취함이 낫지 않겠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으로 LG상사 제시를 하셨는데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LG상사는 지금 타켓 프라이스를 59,000원으로 잡고 있고 현재 4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먼저 종목 얘기 말씀드리자면 뭐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좀 괜찮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외국인들 최근에 비중을 좀 늘리고 있는 그러니까 수급적인 어떤 매력적인 그런 구조까지 좀 파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살펴봐야 될 건 역시 4분기 실적입니다.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4분기에는 5만 8광구 정상적인 가동이 되고 있고 석탄 가격이 좀 안정세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좀 가능할 그런 전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만 보더라도 한 3조 한 1,700 정도 나올 거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은 한 570억입니다. 이게 570억이 아무렇지 않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44%나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좀 작용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아무래도 EMP 쪽에 대한 수익 급증인데 역시 이 부분은 자원개발 수익 확대 쪽으로 연결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향후 주가 상승은 물론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겠지만 이쪽으로 좀 판단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세계 경기 침체가 있기 때문에 상품 가격 약세를 보이는 것은 맞지만 아무래도 LG상사 쪽에서는 석유라든지 석탄 부분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EMP 수익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EMP 특히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신규 투자 확대 이쪽이 2013년에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 역시
PER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7.2배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8배 미만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EMP 동종 업종 내에서 상당히 좀 저가적인 어떤 매력적인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룹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투자 자산 가치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1조 2,800억 정도 나옵니다. 이게 순 자산 가액 대비해서는 28% 할인율에서 조정해서 나오는 가치인데요. 충분히 투자 자산 가치 쪽에서도 모멘텀이 가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G상승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LG상사 오늘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예상 최저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포인트 오른 1990선,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1.7포인트 오른 493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예, 간밤 뉴욕 증시 장중 낙폭이 상당히 컸는데 낙폭을 줄이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거래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장 체크 포인트와 함께 전망 함께 살펴봐 주시죠. 네, 지금 현재 동시호가 상황을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989포인트에서 좀 강보와 혼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493포인트에서 강보와 혼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배당락 효과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어제 이제 뭐 한 마이너스 한 25포인트 하락이 나와주어야 좀 정상이다. 그리고 차트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나타나려면 1970포인트를 지켜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이제 차트를 훼손하기 싫은 투자 주체들의 좀 반등으로 인해서 좀 자리를 좀 지켜준 것이 아니냐, 좀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죠. 일단 이슈부터 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증시 연말 이제 폐장일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월 2일 날에 이제 다시 이제 개장이 되는데요. 지금 오늘 따라서 이제 12월 결산 이제 배당락일이 이제 27일 날에 이제 발생됐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배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결제를 이제 받는 날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이명박 대통령과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오후 3시에 청와대에서 또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또 잡혀져 있고, 또 여기서 이제 민주통합당이 이제 오늘 이제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이제 있고, 또 이번에 이제 그 롯데 그룹이, 그러니까 롯데에서 이제 중국어로 된 이제 인터넷 면세점을 이제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또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이제 중국어 인터넷 면세점을 이제 오픈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중국인의 관광객의 구매 빈도가 상당히 많이, 관광객도 많이 증가가 됐고, 또 구매 빈도가 높은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가방 등을 이제 주요 토대로 이제 상품화를 시켜서 이제 오픈을 한다고 하고요. 또 오늘은 미국과 일본의 경제 지표가 이제 많이 예정되어져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제 연말을 이제 또 준비하는 이제 경제 지표들이 이제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코스피 현재 예상 지수를 보니까 1989포인트 여전히 동일한데요. 자, 우선은 배당락은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다시피 물량 소화를 하는데 총 5거래일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오늘 장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수의 밴드권 내에서 그냥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1970포인트부터 2010포인트 이내에서 이 박스권 움직임을 좀 보여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주가가 뭐 밀린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대기 매수세가 많은 만큼 현재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큰 폭의 조정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오늘 장은 좀 보합 내지 좀 원만한 내년을 위한 좀 준비의 과정 속에서 장이 마감될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지금 한 가지 코스피 쪽에서 하나 이문점이 있습니다. 바로 윈도우 드레싱, 결국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마지막 연말 수익률 게임을 위한 관리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투신권에서 제가 계속 이야기해드리는 게 있죠. 투신권에서 2천억 이상의 매수 규모가 나와주어야 지금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섹터와 모멘텀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투신권에서 윈도우 드레싱을 시행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고 2천억 이상의 매수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걸 놓고 보았을 때 현재 투신권 내에서는 지금 현재 이 밴드권 내에서는 크게 시장에 관심이 없다라고 표현할 만큼 상당한 그 재료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1970포인트 이하나 혹은 2000포인트를 넘어갔을 때 투신권들이 한번 움직임이 나타날 것을 보여지기 때문에 대기 매수세를 확인하고 한번 대응을 해보자. 그리고 내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상승장을 좀 염두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결론적으로 투신권들이 시장에 들어온다면은 지금 2012년도에 보여주었던 이 고점 자리 한 2060포인트 여기 이제 돌파할 이제 그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좀 봐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투신권들도 함부로 지금 시장에 진입을 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제 다방면의 업종 섹터들을 오픈을 해놓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지수 부담이 지수 영향력이 큰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삼성전자를 또 다시 한번 앞으로 내세우면서 또 여타 업종과 또 다른 종목군들의 행보가 올해처럼 여전히 내년으로 넘어갈수록 차별화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1월 코스피는 이제 뭐 오늘 이제 연말보다는 이제는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 보여지는데 1월 코스피는 이제 정강 후 약의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세와 또 중국의 경기 기대감 그리고 1월 초에는 한 2,000포인트는 넘어갈 것으로 일단은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추세 상승으로는 좀 이어지는 데는 다소 좀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물론 어닝 시즌에 대한 실적 4분기 실적들이 대부분 기업들이 또 경기 민감주들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닝 시즌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있을 것이고요. 또 미국 재정 절벽도 연말까지 끝내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재정 절벽에 대한 부분들도 해소가 되지 않았고 또 부채 한도에 대한 이슈 또 유럽계 자금이 매수 강도가 약하게 지금 최근에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외국인들의 수급이었는데 이 유럽계 자금의 매수 강도가 약화될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상승을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거. 또 결국에는 내년도 1월을 본다라면은 대형주보다는 또 중소형주, 또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비민감주에서 한번 극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지금 코스피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주도 섹터들, 그리고 코스닥에서 보여주는 주도 섹터들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패턴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과 또 실적을 또 겸비한 그 종목들이 좀 차별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플렉스컴부터 시작해서 뭐 이번에 그 나오고 있는 이제 그 뭐 S맥이라든지 혹은 뭐 BH 지금 이게 똑바로 이게 안 써지는데 S맥이라든지 BH 그리고 또 일진 디스플레이 또 연성야로 기판과 뭐 터치패널 관련주 또 기존 인기 주도주였던 뭐 게임주라든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라든지 혹은 바이오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주가들이 또 반등이 나왔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한번 이제 시장에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거 연말과 연초 주식시장의 흐름은 좀 긍정적이었지만 올해는 과거 통계만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한편으로 중소형주와 코스닥 시장에서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이야기해드리는 이유가 주식 투자는 연날리기와 좀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바람이 불 때 연이 높이 날고 또 바람이 멈추면은 연은 더 이상 날지 못하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바람은 저는 수급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은 상장사 주식이라고 사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없으면은 주가는 옆으로 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거래대금이 약하다라는 거죠. 평균적으로 시장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 약 8조 원 이상의 거래대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지만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거래대금이 3조 원에서 5조 원 수준으로밖에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또 미윈대라고 이렇게 비유하시는 투자분들도 많은데요. 물론 내 눈에 이쁜 주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눈에 이뻐 보이는 주식을 찾기 위해서
주관적인 잣대보다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조급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이 폐장일이라고 하지만 내년 1월 2일 날 주식시장은 다시 열립니다. 오늘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겠지만 다음 거래에도 또 상승하는 종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지금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제가 이야기했던 몇 가지 포커스를 맞춰서 투신권들이 진입하는 걸 보자. 그래서 쉬는 것도 투자이고 또 현금이 최고라는 증시의 격언이 있는 것처럼 주식은 사야 하고 팔아야 하고 또 때로는 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들뜬 마음을 좀 추스리고 지난 1년 동안 투자해서 잘못된 점들을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내년 트렌드를 읽어서 향후 2013년도를 준비하는 투자자들의 좀 자세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현재 오늘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동시효과의 흐름도 그냥 거의 쏘쏘하게 이제 움직인다는 점을 봤을 때 오늘도 큰 폭의 변동성은 나타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좀 여유 있는 시각으로 혹은 2013년을 기다리는 시각으로 한번 시장을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폐장으로 인해 하루 쉬고요. 또 1월 2일 수요일 아침에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